크리스마스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백화점들은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탓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부지만 600평에 이르는데 총 20만 명이 찾았던 지난해보다 규모가 6배나 커졌습니다. 아니, 백화점은 자주 안 오는데 혹시 여기 뭐 열릴까 싶어서 왔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게 다가온 것 같아서 벌써 기분이 좋네요. 외벽에 달린 375만 개 LED 칩이 연출한 장면에 추운 날씨에도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또 다른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주제로 대형 트리와 유럽의 공방들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소비 진작 효과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만큼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백화점 3사 영업이익은 모두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던 지난해 기록적인 실적을 냈던 데에 비해 보복 소비 심리가 줄어든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입니다. 물가가 비싼 건 맞아가지고 지갑 열기 선뜻 좀 어렵긴 해. 구경만 하고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연말을 맞아 실적 만회를 노리는 백화점들의 각축전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마다 안 오른 게 없다, 꼼수 인상도 등장했다. 반가운 소식 찾기가 어렵죠. 그럼 실제로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걸 숫자로 나타낸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걸 평균 내서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좋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100 아래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여름 낙관적으로 돌아서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내리막, 오늘 발표도 97.2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 비관적이고 지갑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인식이 나쁘고 정부도 물가 잡겠다고 나서니 업계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오뚜기가 편의점 24개 제품 가격을 올리려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카레와 케첩 등 주요 제품 24개의 가격을 10% 넘게 올리기로 했던 오뚜기가 갑작스레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편의점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인상 소식이 알려진 지 한나절 만에 번복한 겁니다.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 민생 안정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6월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라면 값을 언급하자 오뚜기는 스낵면 등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렸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오뚜기도 이제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다시 안 올린다고 하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요새 물가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눈치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올 초부터 풀무원과 제1대당, 하이트진로 등 다른 식품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지금 억누른 가격 인상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정부의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면 그때 가면은 또 높은 가격으로 부담을 더 겪게 되는 거죠. 원자재뿐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까지 치솟는 가운데 물가 관심이 떨어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업계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격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카드 대신 현금만 쓰면서 씀씀이를 아껴보자는 현금 챌린지도 유행처럼 퍼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차 직장인 김지영 씨. 최근 모든 소비를 현금으로만 하는 이른바 현금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다음 주에 사용할 금액을 요일별 예산을 나눠서 옮겨주고요. 일주일 예산은 평균 9만 원. 쓰고 남은 현금은 따로 마련한 저축용 수첩에 넣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보람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월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지출이나 저축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현금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 현금 모아지는 게 보여져서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 90만 원이 넘던 한 달 생활비도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학생 한지원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옷을 사기 전에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학생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카페에 갈 때도 다회용 컵 할인을 꼭 챙깁니다. 기프티콘도 많이 이용하고 학교에서 카페를 이용할 때 텀블러를 가져가면 600원을 할인해 주거든요. 고물가 시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걸 넘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소비 방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입니다. 이곳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다 내놓으신 거 이건 다 뭐예요? 이 장난감들을 지금 현재 내일 오실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신 상태라서 소독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세요. 소독까지? 네네. 그래서 여기 예약 중이라고 다 붙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럼 빌리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우선이 1년에 연회비 10,000원으로 빌리는 거는 무제한으로 1년 동안에. 이곳에선 값비싼 육아용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도 있고 힙시트, 아기띠, 그리고 바운스까지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자동 분유 제조기입니다. 분유 제조기? 네. 이건 좀 되게 비싸 보여요. 네, 맞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만 하셔도 한 27, 8만 원? 그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얼마? 저희는 회원들을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씁니다. 그래서 소독은 필수입니다. 새 거를 주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어찌 보면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곳을 찾는 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유아용품이라고 단어만 붙으면 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비싸죠? 어른들 건 좀 덜 사도 되고 대체가 있는데 아기 거는 뭐 또 엄마들이 또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런 심리를 이용하며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모차 같은 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유모차는? 네, 유모차도 뭐 안전한 거 하면 뭐 몇만 원 차값이더라고. 그래서 유모차는 사설 전문 대여 업체도 있습니다. 모두 한 대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거 빌리는데 얼마인가요? 6개월에 45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36만 원이고요. 이 모델은 19만 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데 이건 근데 만일에 새로 산다면 얼마예요, 이건? 새 상품 가격은 192만 원입니다. 이런 대형 디럭스 유모차 평균 사용 기간은 약 1년인데 아이가 성장하면 고가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옷과 신발은 물론 이유식과 유아용 비데까지 다양합니다. 무섭게 오른 가격에 새내기 부모들은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